컨테이너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선율. KBS에 개그 콘서트가 있다면 저희 오더라에는 컨테이너 콘서트가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신용우 씨의 연주로 뭐 말도 안 되는 이상. 연주 신용우, 노래 한돌이. 왜 내려놔요? 계속 치지. 네? 하긴 맛보기예요. 오늘은 간만 보여드렸고요. 컨테이너가 냄새가 잘 빠지네요. 화장실에 환기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시작해볼까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히 컨테이너는 있고요. 네. 그래도 뭐 전기장판 덕에 따뜻하긴 해요. 바닥만 따뜻하다는 게 문제긴 하지만 네, 요즘 날씨가 지금 어쩜 이렇게 갑자기 요즘엔 벌써. 우리나라가 이게 봄 가을이 없잖아요. 다 바로 겨울이 돼 버렸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정말 춥네요. 벌써 11월의 절반을 넘어 끝으로 향해 가는 이런 시점에서 오버 더 라디오 시간이 너무 빨리 가. 6회 시작해보도록 하죠. 용우 씨, 투덜대고. 투덜대지 말고 방송합시다. 안녕하세요. 홍범기 신용우의 오버 더 라디오 시작합니다. 막 시작하네요. 오늘도 별거 컨셉도 없고 준비도 없는 듯한 이 느낌.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 집에 이렇게 놀러 왔는데 네. 자 이제부터 놀자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거 따뜻한데 아랫목에 어쩌다 쭈비쭈비 모여가지고 야 뭐 먹을 거 없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담하다가 이렇게 까르르 웃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니까. 맞아요. 이게 뭔가를 되게 준비하고 들으려고 오셨던 분들이 갑자기 얘네 방송을 시작한 건가 만 건가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 이미 시작한 거죠. 그럼요. 이러다가 또 슬쩍 끝난다? 우리는 때깔이 아주 번지르르한 그런 방송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듣고 듣다가 편하게 끊을 수도 있고 그때 못 들었는데 그러면 또 얼마든지 또 찾아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이니까요. 다만 여러분들이 성우들이 만드는 컨텐츠들 그리고 뭐 이런 라디오 이런 거에 대해서 위화감 가지지 않고 편하게 여러분들 생활의 일부분으로 함께 할 수 있고 뭐 출근할 때나 그런 MP3가 그런 거 다 넣어서 같이 들으실 수도 있고 퇴근길에도 들으셔도 되고. 그리고 또 성우라고 목소리가 참 막 귀가 자르르 녹을 정도로 좋다 뭐 이런 것도 우리도 그런 성우들 그런 성우도 아니거든요. 또 우리는 또 그런 성우 들으시려면 다른 데 가세요.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여기로 와줘요. 우리도 목소리 부탁이에요. 엄청 좋아요. 자, 이걸로 돈 벌어 먹고 사는데. 그러면 방송 시작해 볼까요? 네. 근데 요즘에 진짜 길 바깥에 봤어요? 봤죠. 크리스마스 장식이 벌써는 아닌가? sidewalk, 이건 다음에 불러야겠구나. 뭐 비지살 무슨 뭐. 네. 쌀 씻는다는 얘기를 잠깐 했네요. 그래요. 비지쌀도 씻고. 크리스마스 장식이 장난이 아니에요 요즘에. 네, 조금 이른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원래 근데 듭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이런 게 더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요. 경기가 안 좋죠. 근데 요즘에 전반적으로 줄긴 준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진짜 어렸을 때 기억이라 왜곡된 걸까요? 근데 외국이에요. 네. 엄청 뭐 얘기해봐요. 외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살고 싶다. 네? 막 그 장식이라든가 그런 게 막 제가 그때 어려서 그랬나 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막 쏟아질 듯이 와 이게 그리고 뭐 이렇게 구세군도 곳곳에 너무 많았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곳곳에 넘쳐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리고 그게 없네요. 옛날에는 골목마다 레코드점이 있었거든요. 레코드점에서 바깥에 스피커 꺼내놓고 크리스마스 뭐 시즌송 같은 것들 쫙 틀어줬는데 요즘에는 끼케야 무슨 끼케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요즘 밖으로 크게 틀면 항의 들어와요. 큰일 나요. 그런가요? 네, 그럼요. 아무튼 그런 낭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다음 방송에는 캐롤을 좀 불러볼까요? 그럴까요? 네. 이렇게 해서 호객행위 좀 해서 청취율 좀 높입시다. 네. 알겠습니다. 캐롤 좋죠. 그럴까요? 그리고 캐롤. 좋네요. 좋네요. 이렇게 한 해가 이제 슬슬 정리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마음도 좀 차분해지는 것 같고 벌써 차분해지면 안 되긴 하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만드네요. 지금은 차분하고 연말엔 놀아야죠. 새해를 축하하며. 마치 월화수목 차분하게 일하고 불금, 그렇죠. 불토 그렇죠. 그 분위기네요. 네. 괜찮네요. 물론 뭐 저야 뭐 아저씨고 범기 형은 불타오를 수 있는 나이지만 네. 나이는 상관이 없구나. 불타오를 수 있는 어떤 큰일 나요. 여건이지만. 그러다 정말 타버려요 몸이. 그래요.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은 쉽게 타올라요. 이제 탈라입니다. 너무 조심해야 쉬워. 돼요. 너무 쉽게 네. 타. 마른 장작이 돼버려서 불이 붙으면 끌 수가 없어요. 마르다는 의견에는 반대의 표를 하나. 찐 장작, 드리겠습니다. 살찐 장작. 미안해요. 비만 장작. 장작도 비만할 수 있구나. 네.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연말에 무슨 계획 있으세요? 연말에요? 네. 내년을 맞을 계획 있죠? 너무 쉰내나. 야, 쉰내. 야. 아직 40대면서 쉰내. 아우 그래도 아직은 저를 그렇게 늑수리하게 안 봐주시는 여러분들이 그럼요. 계셔서 감사합니다. 완전 정말 이제 더 이상 트로트 안 부르려고요. 면목 너무 없어요. 늙은이 냄새 날까봐 이제는 엑소 쪽으로 넘어가야죠. 엑소요? B2B나 B2B? 뭐 아니면은 다 보이밴드잖아요. 에? 보이밴드는 관심 없어요. 젊은 여성 취향 이런 말 하는 것도 되게 어른스럽다. 여성 취향. 우리 젊은 팝칼럼니스트 홍범기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 팝 우리나라 네. K-팝에 대해서 어떤 그 흐름이 있는지 좀 진행자가 마음에 안 드네요. 더 이상 짚어주시기 진행을 바랍니다. 할 수가 없겠습니다. 진행자 바꿔주세요. 비염 있으세요? 진행자 바꿔주세요. 비염 있으시냐고. 진행자 바꿔주세요. 비염 전문가 홍범기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염 탑재 K-팝 전문가 홍범기입니다. 네. 우풍 있는 데서 반갑습니다. 주무셨나 봐요. 전기장판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저쪽 가서 코 좀 풀고 오시고요. 네. 저 코 풀러 가신 동안 그러면 다시 K-팝 전문가 홍범기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어쨌든 요즘 K-팝은 정말 대세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그 아시안 송 페스티벌 뭐 뭐 그런 거를 봤는데 외국 가수들이 정말 비교가 안 되게 우리 가수들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시스템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거기에 따른 어떤 전반적인 문화적으로 볼 때 편향적으로 발전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네, 그런 맞아요.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뭐 송라이터들이나 이렇게 뭐 기타를 들고 혼자 노래를 부른다거나 여러 가지 포맷의 가수들도 등장해서 그래도 나름 옛날에 또 센세이션하게 나는 가수다 뭐 그런 프로그램 그것도 너무 오래된 프로그램이네요 이제. 네, 그렇죠. 야, 세상 요즘에도 하나요 그거? 안 하죠. 안 해요? 네. 그 시간에 그럼 뭐 하나요? 그 시간에요? 진짜 사나이 뭐 그런 거 하죠? 하나요? 진짜 사나이하죠. 아 그래요 쓸데없이 그런 거 왜 하나요? 쓸데없 군대나 가세요 그럼 용우 씨도. 아니, 번 더. 혹시 난 걱정이 돼요. 그걸 보고 정말 군대가 저럴 거라고 딴 사람들이 생각해요. 설마 공군 갔다 왔으면서 뭘 알아 당신이? 공군도 군대야. 그렇긴 해요. 군대는 어디 가든 군대야. 연말인데 우리 군대 얘기하지 맙시다. 왜 이래? 죄송해요. 자 오늘은 네. 여러분들이 또 좋아라 하시나요? 좋아라. 여러분들의 고민을 모아서 네. 홍범기와 신용우가 들려드리는 달콤 쌉싸름한 고민 해결 상담소. 달콤 쌉싸름 고민 상담소. 손을 붙이는 거 아니에요? 네, 알았어요. 어쨌든 우리 고민 상담소의 원장님이신 소장님이신 신용호 소장님이 요즘 한창 주가를 높이고 계십니다. 고민 상담이 너무 쪽집게 같다며. 아 그래요? 예. 아,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쪽집게. 예. 쪽집게 좋아하죠. 예. 쪽집게 있어야지. 오늘도 한번 시원하게 긁어 주십시오. 어디를? 예, 쪽쪽 뽑아 주십시오. 쪽쪽 예. 빨아먹고. 아니 드시지 마세요. 뽑아서 버리세요. 먹으면 네. 아프니까. 아프니까. 예. 먹지 말아요. 그렇게 희생 정신 쓸데없이 내지 마시고 제가 버려주세요. 봉사활동 좋아하는데. 그래요. 중국 사막 중국 사막 봉사. 편의점도 없고. 그래요. 모델한 듣고 싶은데 인터넷이 느려서.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이메일을 보내줘. 좋아요. 상담을 반말로 하시면 좋으세요? 쪽집게. 아파.
아파. 네. 아유, 박사님 참 특이한 분이세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달콤 쌉싸름한 상담소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예, 홍봉님께서 시작해 주시죠. 신경통 걸린 미어캣. 오버 더 라디오 언제나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라디오라는 특성상 과제나 이런저런 일을 할 때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어서 한번 들었던 것도 다시 들어보고 하면서 열심히 방송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만 얼음판에서 미끄러지듯이 읽지 말고요. 스리슬쩍 잘 넘어가죠. 네. 구렁이 화술이라고 저거 제대로 좀 읽어요. 술렁술렁 넘어가는 거 괜찮게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사연 길어요. 제대로 잘 읽어보세요. 어떡하지? 어떻게 다 읽지?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큰 고민은 아닌데요. 네, 그럼 끝. 그래도 네. 왠지 말하면 좀 더 후련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시작은 작년 겨울 때 아버지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에서 보조교사를 맡게 되어서 힘들지만 좋은 경험을 했었어요. 그때 대학생 아이 돌보미를 같이 겸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꽤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돌아올 보상을 기대하며 열심히 했습니다. 속물 아니야? 고민이 기대가 되네요. 네. 돈이 생기면 나도 조금은 하고 싶은 것도 해보고 갖고 싶은 것도 조금은 사도 되겠지 하면서 어떻게 쓸지 즐거운 상상을 했어요. 마침 이때가 한창 애니메이션이랑 게임 쪽에 취미가 생기기 시작해서 사치를 부리고 싶어질 때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월급을 받고 나서 약간의 섭섭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집안 사정으로 부모님 이름으로 새로운 계좌를 만드는 게 힘들어서 가끔 제 통장을 같이 쓰시는데 그것 때문에 부모님께서 제가 얼마의 돈을 갖고 있는지 다 알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아르바이트로 버는 수입이 그리 많지 않아서 두 분 다 신경을 안 쓰셨는데 어느 순간 집안 사정이 더 어려워지고 가끔 두 분께 돈이 없는 날에는 저한테 이러저러해서 돈이 좀 필요한데 줄 수 있겠냐고 하셨어요. 조금이면 괜찮겠지 싶기도 하고 힘드신 거 아니까 조금씩 필요할 때 드렸습니다. 차마 거절은 못하고 점점 액수는 줄고 나중에 가서는 괜히 섭섭해서 필요하다고 하실 때 그냥 알아서 해 라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120만 원이나 되던 돈이 한 달 만에 5만 원도 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작 저는 교통비랑 밀린 핸드폰 요금 다 낸 것 말고는 쓴 곳이 없는데도 말이죠. 개강까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돈은 없고 개강하면 학교만 다니는데도 돈은 들어갈 테니 적어도 거기에 들어갈 돈은 필요해서 부모님께 상의하지 않고 생활비 대출로 가장 적은 액수인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들켰어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어머니가 일을 하시다가 다리에 조금 문제가 생기셔서 병원을 다니셔야 했습니다. 대출금 중 대략 40만 원 정도를 병원비로 드렸어요. 제 딴에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것이 너무 죄송해서 한 일이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서 돈을 번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다음 학기 때에 저는 또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방학과 이번 학기 때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만 방학 때 잠깐 하고 부족한 건 최소한 생활비 대출로 받고 통장도 부모님 모르게 다른 데 만들어서 돈 있냐고 물으실 때는 그냥 무조건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까지 손 벌리지 않고 생활비는 제 손에서 해결하고 있어요. 부모님도 더 이상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 신경 쓰시지 않습니다. 부모님 모두 좋은 분이세요. 아마 저나 동생들이 불치병이라도 걸리면 장기라도 갖다 파실지도 몰라요.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최대한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이렇게 힘드신 거 모른 척하면서까지 행동하는 게 왠지 나쁜 짓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자식된 도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자, 고민 상담 주세요. 잘하고 있다. 당연히 잘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이게, 있다. 예. 지금 어쨌든 결과적인 게 지금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가 아니어도 일단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예.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염려하고 계시고 부모님을 걱정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지금 하시는 게 잘못된 건 아니고요. 이제 방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이제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돈이라는 게 이제 대학생이면은 성인이잖아요, 사실. 학비가 굉장히 큰 부분이고 이제 성인이니까 주민등록증 나왔으면 성인이지 뭐. 물론 우리나라는 워낙에 부모님 품에서 자라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 이제 교육비를 받고 뭐 이렇게 항상 그런 키워지는 어떤 그런 입장이 아니라 성인 대 성인으로 부모님이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 특히 지금 뭐 경제적인 부분들이 좀 드러났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놓고 터놓고 부모님과 함께 상의를 하고 같이 해결을 해 나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부모님께 뭐 쉬쉬 비밀로 하지 말고, 사실 비밀이라는 게 생기면 생길수록 오해라는 것도 동반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것들, 돈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게 한번 얽히기 시작하면,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저도 가족적으로 약간 그 가족들 사이에 돈 문제도 있었었고, 그래서 저희 가족은, 그래서 저희 가족을 예를 들면 돈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칼 같아요. 좀. 그래서 빌려 달라고 하면 그냥 받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주고 잊어버려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힘들고, 그 사람이 아까 제가 뭐 농담으로 속물 막 그러긴 했지만, 그 사람이라는 게 원래 살면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될 부분들이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다른 부분들도 사실 굉장히 까칠까칠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특히 가족들과 이런 부분들의 해결이 제대로 원만하게 되지 않으면 문제가 크고, 지금 저기 우리 신경통 걸린 미어캣님처럼 이렇게 네.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부모님과 얘기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듯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미어캣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 뭐 통장이라든가 부모님 모르게 갖고 있는 그런 것들도 함께 가져갈 수 있으면 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깍쟁이 같거나 내지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자기가 갖고 있어야 나중에 그 돈으로 뭘 하더라도 부모님께 정말 손 안 벌리고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잘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은 부모님과 함께 정말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 어른 대 어른으로, 성인 대 성인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고민을 함께 해결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사실 부모님들도 굉장히 놀라실 것 같아요. 내심 알고는 있었지만, 얘가, 내 자식이 이제 함께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많이 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견해 하실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일단은 한번 부딪혀 볼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를 쉬쉬하고 비밀로 뭔가 감추고 있는 거는 오히려 오해를 더 키우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번기님은 이런 거? 저는 글쎄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내가 행복해서 행복할 때가 있고, 누군가의 행복을 줘서 행복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 미어캣님 지금 기준 내서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실지, 그거를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부모님이나 미어캣님이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힘이 된다면 서로를 쌍방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항상 돼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잠깐은 고민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앞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큰 고민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잘하고 있거든요.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거에 대해서 확인 사살을 받고 싶은 거지, 죽고 싶은 거냐? 그냥 나름 비밀이라고 갖고 계시는데, 그거를 그냥 털어놓으심으로 해서 맞아요. 본인이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통장, 뭐 혹은 돈, 그런 것들은 본인 거니까 잘 관리를 하면서, 대신 부모님의 고민도 남몰라라 하지 말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해결하는 게 좋겠다. 뭐 여기 써놓으셨지만, 부모님들도 정말 뭐 어떤 부모님이나 다 그렇겠지만 몸을 희생하는 거 마다 않으실 분들이라고,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께서 정말 말 못할 고민이 어떤 것이 있는지 터놓고 얘기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었다. 네. 아니에요. 힘들긴. 궁서체로 얘기해서 그래요? 얘기하는데 말 속에 글자체가 보여. 이렇게 궁서. 저요? 네. 궁수. 궁서체였어요. 네. 다음 고민 넘어가 볼까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서경님께서 보내보셨대요. 보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용우님, 범기 오빠. 뭐? 왜 난 님이고 당신은 오빠야? 남보단 낫다니까요. 게시판에 제목답게 달콤하지만 쌉싸름한 고민을 올려볼까 합니다. 저는 작년부터 쭉 짝사랑해온 남자가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그는 꽃샘 추위로 꽁꽁 얼었던 제 마음을 녹여주었는데요. 시르스네 시르스 아주. 읽기 싫어졌어. 산뜻한 봄향기처럼 다가온 그 남자는 바로 새로 오신 영어 선생님이셨습니다. 여기도 여자 저기도 여자 선생님도 여자 성비율 10%를 차지하는 남 선생님들은 거의 교수님급인 여고에서 새로 부임하신 영어 선생님은 제 여고 생활에 빛과 소금이 되어주셨답니다. 물론 처음부터 선생님에게 푹 빠져 지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 수업을 듣고 2주 정도는 그냥 단순한 호기심 같은 호감을 가졌었죠. 남자 선생님에 대한 기대감과 5분 안에 40명을 재워버리는 꿀보이스도 행복했지만요. 이게 꿀보이스야? 그렇구나. 와, 남자다, 신기하다, 영어 선생님 수업만 계속 듣고 싶다. 처음엔 이런 가벼운 욕망만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욕망이라고? 위험한데 이번 것도 나긋나긋한 말투와 목소리 그리고 알 수 없는 외계어로 이루어진 수업에서 영어겠죠. 따뜻한 4월 봄철 영어 시간이면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제게 다시는 졸지 못할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름 아닌 수학여행 때 일인데요.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 저는 수학여행 이틀날 마라도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약한 비와 바람이 그쳤다가 내렸다가 하는 날씨 속에서 이러다가 마라도 못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선생님과 학생들의 걱정이 오가는 상태였죠. 불행하게도 일정대로 마라도로 출발하게 되었답니다. 왜 불행할지 뒤에 게 예상된다. 불행의 시작은 선착장에서 보던 것과 달리 파도는 매우 샜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배가 바이킹인 듯한 느낌을 받았죠. 돈 벌었네. 뱃멀미에 매우 약한 저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배에서 자지도 못하고 아침 저녁에 먹은 것을 모두 변기에 쏟아붓고 말았습니다. 마라도 땅을 밟고 난 이후에도 그 후유증이 가시질 않아 헛구역질을 하며 선착장만을 왔다 갔다 거렸습니다. 왜 선착장에서 왔다 갔다 했어? 빨리 어딜 가지. 좀 나아지려는 찰나 다시 제주도로 돌아간다는 선생님의 지령이 내렸죠. 왜? 정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마라도 벌써 다 본 거야? 그러게. 위속엔 더 이상 개원할 것도 없고 남들 관람할 때 본인은 선착장에서 대기하면서 계속 이제 속 다스렸는데 또 타래. 더 이상 개원할 것도 없고 다시 이대로 제주도로 가다간 내 멘탈이 멀미에 박살나겠구나 싶었죠. 근심 반 걱정 반으로 머리를 열심히 굴린 결과 출항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골아떨어지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누구보다 빨리 배로 달려가 5분 만에 재워달라고 하면 될 텐데 누구보다 빨리 배로 달려가 잠을 잘 아늑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배 내부의 창가 쪽엔 야외 테이블 같은 모양의 의자가 있었는데요. 그 위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잘 생각이었죠. 보기가 참 귀에선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딥슬립의 문으로 입장하려던 그 순간 어디 아프니? 제 어깨를 감싸는 누군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름 아닌 영어 선생님이었죠. 네 선생님 너무너무 아파요. 당장이라도 토하고 싶어. 미칠 것 같아요. 이런 속마음은 고이 접어든 채 네 멀미가 많이 심하네요 라며 얌전하고 연약한 여고생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그래 여기로는 동안 파도가 심하긴 했지. 이젠 괜찮을 거야. 푹 자두렴. 선생님은 나긋한 말과 함께 제 등을 계속 토닥여 주셨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선생님이 옆에 있다는 부담감과 등을 계속 두드리는데 잠을 어떻게 자요? 라는 생각으로 신경이 곤두세워지겠지만 정말 그 당시엔 멀미 때문에 멘탈이 박살나기 일보 직전이라 신경 틀 겨를도 없이 잠에 골아떨어졌답니다. 야 선생님이 토닥토닥거리고 지금 그러게. 딥슬립 상태로 무사히 다시 제주도로 돌아와 정신을 차리니 선생님은 잘 잤어? 이제 몸 조심해 라는 말과 함께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가셨습니다. 아이고야 이래서 보기만 해도 얼굴이 빨개지고 그 이후로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와우. 어떻게 보기만 해도 얼굴이 빨개지고 간혹 학교 급식실에서 같이 선생님과 밥을 먹을 때면 말문도 막히고 식도도 막혔습니다. 기도 안 막힌 게 다행으로 생각해라.
제 짝사랑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가 다른 반 학생들도 알아볼 정도였으니까요. 진급을 하면서 영어 선생님이 꼭 담임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꿈까지 꿨지만 모든 꿈은 개꿈이라며 선생님은 다른 학년의 수업을 맡게 되셨습니다. 비록 얼굴을 보고 마주보며 대화할 기회는 줄어들었지만 복도에서 마주치면 달려가 인사를 한다거나 교무실까지 쫄쫄 따라가는 등 제 나름대로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올해가 끝. 공식적으로는 2월이 마지막이겠지만 실제로는 12월까지가 선생님을 볼 수 있는 기간이네요. 약 1년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 졸업 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선생님께 제 마음을 많이 표현하고 싶어요. 그저 수많은 졸업생들 중 하나가 아닌 제 이름을 떠올리면서 피식하고 웃을 수 있을 정도 가벼운 추억거리를 남겨준 좋은 학생으로 남고 싶어요. 선생님과 더 친해질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용우님과 범기님께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이미 청했잖아. 더블 악셀이야. 남자들은 어떤 선물을 좋아하나요? 참고로 영어 선생님의 나이는 두 분과 비슷하시며 6살 아들이 하나 딸려 있답니다. 딸려 있다는 건 좀 웃기잖아. 6살 아들이 하나 있으십니다. 자, 자 어떻게 할까요? 잠깐만 이게 질문을 조용히 해요. 질문이 어떻게 할까요? 준비. 큐. 도와주세요 용우 씨. 정말 이런 뻔뻔한. 전 생각이 없어요. 네, 어렵네요. 그래요. 일단 질문 원하는 답이 일단 뭐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시죠? 네. 아들이 있는 유부남 영어 선생님이라 이분에게 항상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선물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선물로 기억에 남을 수 있게 하면 되겠네요. 일단 그러면 어렵죠. 수능에서 높은 점수로 영어 시험을 영어를 겁나 열심히 해서 영어를 겁나 열심히 영어를 제일 잘하는 학생으로 근데 기억에 이미 남는 시간이 거야. 얼마 없는 걸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선물이 필요하다. 뭐가 있을까요? 선물을 꼭 줘야 하나? 다른 것보다 네. 선생님들은 사실 별 의미 없이 하는 행동들 혹은 정말로 물론 진심이시지만 그냥 의뢰하는 행동들이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존재들이 굉장히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하는 게 또 강사 출신 선생님으로서 그 감수성이 엄청 예민한 때 그 친구들에게 한두 마디 혹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존재들인지 참 대단한 분들이죠. 근데 지금 우리 누구냐 저 서경 학생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마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편지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한번 마음을 알려주시면 선생님이 그때 참 그랬었지라고 굉장히 흐뭇해하고 좋아하실 수도 있고 배를 타실 때마다 수학여행 갈 때마다 힘들어하는 학생을 보면 서경 학생을 떠올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일단 편지 그 마음이 담긴 너무 감정 오버하지 말고요. 우리도 자존심 있잖아. 너무 감정 오버하지 말고 절제된 그리고 진심이 담긴 따뜻한 편지 한 장. 선생님들한테 물질적인 걸 준다고 해서 뭐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나 줄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괜히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마침 졸업 시즌이 한창 추울 때니까 선생님한테 뭐 따뜻한 머플러 그런 거 있어요. 한겨울에 여러분들 막 선물하면 막 그 한겨울에 쓸 수 있는 털실로 짠 머플러 있잖아요. 목도리 그런 거 비추 그런 거 사실 별로 이렇게 효용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냥 지금 우리 방송이 11월 말인데 그래도 합니다. 이 간절기 때 쓸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소재로 된 그냥 목에 잠깐 두를 수 있는 조그맣게 두를 수 있는 머플러나 손수건 좀 긴 손수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수업하실 때도 항상 하실 수 있고 외출할 때 하는 목도리가 아니니까 그런 걸로 하고 대신 그 무늬를 배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그 뽀빠이 마크 그 있죠. 닷 그림이 있는 예쁜 굉장히 구체적이 된다. 닷 그림이 있는 얇은 머플러 목에 살짝 두를 수 있는 그런 거 하나 사서 진심 어린 편지와 함께 그러면은 그런 아이템들이 사실 남자들이 센스가 있지 않으면 쉽게 고르지 못하거든요. 그런 거 하나 해놓으면 다를 때까지 또
패션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민감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런 아이템 하나 있으면 달아 없어질 때까지 쓴다. 간적일 때. 그리고 겨울에도 그 안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템 전 좋을 것 같으면 추천드립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짝사랑 제목이 갑자기 눈에 싹 들어왔어요. 짝사랑의 마침표를 찍어볼까 합니다라고 그래요. 돼 있는데 6살 아들이 딸려 있다니 이게 무슨 표현이 뭐 이래? 얼마나 선생님한테 얼마나 아름다운 이쁜 애기일 텐데. 네. 고마워요. 그 표현이 근데 마침표를 찍어볼까. 근데 이 감정이 정말 그 여고생의 순수한 감정이라고 가정을 하고 가정이라니요 사실이죠. 이 사람이 왜? 아니 생각보다 우리 석영 씨를 어떻게 진지해질 생각하고? 수도 있을까봐. 근데 진짜 너무 진지하면 안 되니까. 그런 적 없어요? 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여자 선생님 좋아한 적 없어요? 좋아하죠. 그때는 그렇게 진지하진 않았거든요. 저는 있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 여자 그래서 어떻게 영어 했어요? 선생님 있었는데 남편이 계셨거든요. 네. 딸려 있었군요 남편이. 남편이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그랬구나. 포기했어요. 그랬구나. 맞아 죽겠구나. 어쨌든 그래서 그 선생님 댁까지 갔었거든요. 저. 무슨 영어 말하기 대회 그런 거 나간다고 연습시켜 주신다고 집으로 와 용우야 그러셨는데 그래서 정말 그 어린 마음에 뭘 알고서 막 긴장했던 건 아니고 그저 그냥 너무나 좋아하고 동경하는 선생님이 사시는 곳에 간다는 거에 너무 막 정신을 혼미했었는데 딱 갔는데 같은 선생님이셨어요. 다른 학교에 계신 선생님이시긴 했는데 체육이 아니라 기술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도 너무 좋으신 거예요. 저한테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고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영어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런 참란된 생각은 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감정이. 네. 이 짝사랑이라는 게 지금 글 읽어보니까 약간 그 짝사랑은 그 뱃멀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따 대고 그 시간에 씻었어. 아니 나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게 하더니 뱃멀미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짝사랑 그러니까 뱃멀미도 토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짝사랑을 하시고 마침표를 찍겠다고 하셨으니까 짝사랑을 한번 토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 싶어요. 그래서 위액 토해내듯이. 마침표를 정확히 찍을 수 있는 짝사랑을 이게 기억에만 남게 해드리고 딱히 뭔가를 더 진지하지 않게 하시겠다면 선생님 저 정말 선생님 너무 짝사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귀여운 학생으로 기억에 남기시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럼 선물 준다면 사실 마침표를 선물해 드리는 건 어떨까요? 큰 마침표를 딱 찍고 그 안에다가 글을 쓰는 거야. 선생님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 마침표로 선생님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선생님 시간이 되고 얼굴에다가 싶어요. 매직으로 마침표 하나 빡 찍어주는 거예요.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코 밑에다가 이렇게 안돼. 자 그렇습니다. 그냥 근데 너무 풋풋하고 좋아요 저 이런 사연. 네. 풋풋하긴 했는데 정말 부럽다 영어 선생님. 네. 저는 왜 이렇게 걱정이 되죠? 왜요? 그냥 걱정스러워요. 나이 차이가 몇인데 지금 당신은 왜 자꾸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제가 오염됐기 때문이죠. 정말 오염된 것 같아. 네, 나는 전혀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번에. 근데 여고생들이 순수하지만 무모하거든요. 그래서 20살 그러면 지금 그래서 세상에 걱정이 돼요. 거의 20살 차이 나는데 괜찮네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미래에 찍으실까 봐 걱정. 설마. 자, 서경님 사연 갈게요. 네. 파이팅. 서경님이 어떤 식으로든 다치는 건 원치 않아요. 네. 그리고 네. 저기 졸업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수능 잘 봤죠? 이제 즐겁게 또 결과가 어떻든 간에 즐겁게 남은 그 서경 씨의 인생에 또 파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박수 3번 쳐드릴까요? 박수 3번 시작. 야 뭐지? 템포 약간, 좀 바꿔봤어요. 네, 약간 캉캉 같은. 튀려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네. 고민 들어갈까요? 오보은님이 보내주셨네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걱정이에요. 안녕하세요. 홍봉인 성우님, 신용 성우님, 그리고 오버더 라디오 스태프 여러분들. 저는 곧 수능을 보고 대학교 면접도 보게 될 굉장히 시들시들한 고3입니다. 시들시들한 고3. 일단 번기 성우님과 용우 성우님의 굉장한 팬입니다. 항상 좋은 연기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서로는 이쯤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 고민은 사람들 앞에만 서면 너무나도 많이 떨게 되어서 잔뜩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서 떨 수도 있지만 저는 꽤 곤란한 정도인 것 같아요. 한겨울 추위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것처럼 몸이 오들오들 떨리고 천천히 심호흡을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 역시 곧 삑살이 날 듯 말 듯 불안한 정도로 떨리는 데다 그 목소리만 들으면 누구든지 우는 줄 알 정도예요.
평소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고 필요 이상으로 신경 쓰기도 하는지라 소심한 편인데 그 소심함이 꼭 이럴 때만 열정적으로 폭발하곤 하는 것 같아요. 눈치를 많이 보지만 혼자 꽁기꽁기 생각하고 있는 것뿐이라 슬프게도 절대 눈치가 빠르진 않아요. 눈치를 보는데 빠르진 않다는 얘기시군요. 아이고야. 이 긴장과 떨림을 어떻게 진정시켜야 할지 모르겠네요. 두 성우분께서 총체적 난국인 저에게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조언해 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고마울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상담해 주세요. 하나만 봐라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뭘 봐요? 사람들 앞에 서면 너무 많이 떤다잖아요. 네. 이럴 때는 집중할 수 있는 집중점이 필요해요. 네. 사람 들이면 사람 하나를 잡든지 한 놈만 걸려라는 한 거지. 놈을 잡아라. 하나만 딱 보든지 아니면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눈을 보든지 그게 사람의 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물론 사람의 눈이지만 어쨌든 자기가 이야기를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걸 지우세요, 다. 사람들 많이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자기가 긴장하고 떠는 거는 그 사람들이 모두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느낌 때문이거든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막 신경도 쓰고 눈치는 없는 주제. 얼마나 많이 나에게서 볼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고 있다라는 건 아는 거죠. 그럴 때는 무시하세요.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만 딱 집중을 하는 그런 습관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면접을 본다 할 때도 주변의 거를 너무 다 둘러보고 관심 가지지 말고 면접을 보는 그 사람만 집중을 하는 거죠. 이분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1대1로 사람과 사람으로 대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상대방을 눈치를 살살 살피면서 얘기하면 호감도도 굉장히 떨어질 뿐더러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계속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듯한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냥 서로 직업병이야.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을 정확하게 눈이든 뭐 코든 그래서 보통 그렇게 집중을 좀 가지면 좀 산만하신 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보통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는 분들 보면 집중을 잘 못하는 분들이 또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집중을 하고 대화에 좀 더 몰입을 하는 게 자꾸만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물론 말은 쉽지만 힘드신 건 아는데 일단 제가 제안 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만 봐라. 그래서 주제에 집중을 하든지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집중 그리고 그 사람의 눈 뭐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여러 사람들 중에 어떤 자기를 경청하고 있을 만한 혹은 만만해 보이는 사람 한 명을 딱 잡아서 그 사람 쪽을 시선을 고정시키고 얘기를 한다거나 약간 그런 방법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어떠세요? 오늘 약간 정신을 놓으신 번기님 네, 어떠세요? 정신 좀 나는데 그런 때 있잖아요. 왜 오늘 내가 뭔가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얼굴에 오늘 코끝에 뽀드락지가 났어요. 집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내 코만 보는 것 같아. 근데 정작 그걸 아는 사람은 하루 온종일 몇십 명을 만나도 한 명, 두 명 알까. 또는 대부분 모르고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의 다예요. 이분은 지금 본인이 긴장을 하고 있고 떨리고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너무 신경을 쓴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만큼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까 용우 씨가 말한 것처럼 비슷하게 그냥 무시하고 본인을 잘 다독거리시는데 더 집중하시는 게 남보다는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으실까 싶네요. 근데 뭐 이해는 해요. 어떤 걸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 서면 긴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요. 긴장은 다 하죠. 근데 긴장을 즐기느냐 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보은 씨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보은 씨를 이상하게 보진 않는다라는 거. 약간 자뻑이 필요해요 인생에는. 그렇죠. 겸손도 물론 겸손은 당연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고 사람들을 대할 때 너무 겸손하거나 혹은 너무 상대방을 배려하고 눈치를 보게 되면 상대방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살면서 가져야 될 당당한 포부, 당당한 자세 그런 것과 결부시켜서 생각해 봤을 때 꼭 필요한 덕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든지 똑같은 내용을 얘기해도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사람 의견이 조금 더 솔깃하고 듣기 좋게 들리는 건 그래서잖아요. 그러니까 면접 볼 때도 소신을 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계속 하나에만 집중하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거. 그리고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집중력을 좀 키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겨내세요, 봉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다음 사연 넘어갑니다. 림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범기님 용우님. 오드라 첫 화부터 잘 챙겨 듣고 있는 숨은 팬 림이라고 합니다. 성우분들이 진행하는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는 건 처음이라 좀 떨리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 요즘 고민이 있어서예요. 원래 제 성격은 나름 자신감은 부족해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해결하면 되지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뭐,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뭐 하면서 문제를 해결했고 될 수 있으면 내가 한 선택에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 멀쩡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요즘 무슨 구렁텅이에 빠진 건지 없던 자신감은 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자책을 넘어 이게 자학인가 싶을 만큼 의욕이 팍 떨어졌어요. 요즘 배우고 있는 게 있는데 부정적인 말들만 내 귀에 들리는 걸까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들고 그렇게 확신이 없으니 내가 뭘 하든 다 부족해 보이고 그러면서도 또 욕심은 있어가지고 마음만 앞세우다 보니까 결과는 엉망이고 더 잘하는 사람들을 보며 자존감은 더 떨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주위에 고민 상담을 해도 넌 강한 애잖아 뭐 그런 거지 그래 이런 식이어서 약한 소리도 못 하겠네요. 이럴 때 있죠. 무슨 일을 하든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끼어 있으면 될 일도 안 될 것 같은데 요번엔 요놈의 부정적인 마음이 쉽게 거치질 않아서 큰일입니다. 두 성우분이 달콤 쌉싸름한 지적 응원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 보내는 사연이 이렇게나 다크다크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엔 즐겁고 재미난 사연 보낼게요.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텐트 탈출 축하드려요. 뭐야? 두 번 죽이는 거야? 그런데 컨테이너 집이라면서요? 크크크. 이 사람이 매번 비웃음 감사해요. 용우님, 범기님 정말 사사사사사사 그냥 좋아합니다. 뿅. 그러셨네요. 자 해결책은요? 해결책은 부정을 부정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정을 부정해라. 부정을 부정하십시오. 네. 보니까 너무 부정적이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부정을 부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긍정적이 되는 거지요. 이 무슨 수학 문제도 아니고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 부정을 부정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실제로 부정적이지 않은데 혹시나 이게 부정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뭔가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거거든요. 아예 그 부정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부정해버리시면 됩니다. 의욕 떨어질 때 있어요. 너무 쉽게 얘기하신다. 어렵잖아요. 그게.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의욕 하다 보면 의욕 떨어질 때도 있고 자신감 없을 때도 있어요. 난 자신감 없는 게 아니야 라고 부정하라고요? 그럼요. 그렇게 부정을 해야 됩니다. 아하. 네. 저희 그러고 보니까 성우 우리 동기들 중에 가장 예스 긍정 보이가 범기님이고 그쵸. 부정은 아닌데 나는 이렇게 아니라고 하거든. 부정은 아닌데 좀 다크 사이드가 저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넌 참 부정적이야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는 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현실적이고 비판적이죠. 그리고 뭔가 무조건 좋게 보려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무조건 좋지만은 않을 거야. 그 이면을 자꾸만 보려고 하는 버릇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부정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삶 자체가 부정적인 삶은 아니거든요. 삶 자체는 내가 오히려 부정적이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반대면을 자꾸만 반대쪽. 그러니까 남들이 못한다 그러면 왜 못해? 할 수 있지? 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 남들이 잘할 수 있어 그러면 분명히 저게 어려운 게 있을 거야 라고 자꾸만 이면을 생각하려는 버릇이 있는데 이런 게 좀 도움이 될까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이제 앞으로 자꾸만 그 반대면을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뭐 난 자신감이 있는 일이 있는데 자신감이 있는 일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야라고 한번 자기를 의심해 보면서 그걸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그리고 이분은 지금 잠깐 쉬실 때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럴 때도 네, 그동안 아주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게 생활을 해오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냥 잠깐 쉴 타임이에요. 네, 너무 많이 걸으셨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힘드실 수도 한 발짝만 쉬었다 가십시오. 근데 요즘에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쉴 수가 없잖아요, 사실. 쉬는 게 멈추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쉬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멈추는 사람은 거기서 끝이지만 쉬는 사람은 그 다음에 걸어가는 게 또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 쉬세요. 그러니까 뭐 부정을 구체적으로 부정하면서. 그러니까 뭐 영화를 본다거나 뭐 그런 거. 그거는 쉬는 건 나름의 그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범기님은 어떻게 쉬시나요? 저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멍 때린다 그러죠, 흔히. 일도 안 하고. 네, 멍 때립니다. 멍. 네. 어디 집에서요? 아무 데서 상관없어요. 멍 때리는 거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그러다가 가끔 자기도 하는데. 진짜 잘 자요. 정말 짜증나요. 저는 말하다가 보면 말이 없어 보면 자고 저는 있어. 정말 순간순간 잘 자거든요. 달리기 네. 위해서 그렇게 잤던 건가요? 그럼요. 아까 전화세 너무 달렸더니 지금은 좀 자야겠어. 피곤해. 범기님이 보통 이게 딱 지금 졸릴 졸릴 시간이 됐네요. 9시 10시 어쩐지 사이가 이렇게 처지더라니. 9시에서 내가. 10시 사이가 죽음의 시간이거든요. 이 사람이. 도와주세요, 용우 씨. 좀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열심히. 그래서 네. 아무튼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까 범기님이 말씀하신 거 부정을 부정하라는 게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현실적으로 좀 더 생각해라.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밝은 방향, 꼭 밝지 않아도 되잖아요. 사람이 꼭 밝아야 된다라는 편견은 가지지 마세요. 되게 피곤해요. 네, 밝고 저와 범경의 가장 큰 극단적인 차이가 그거죠. 범경의 좌우명은 좋은 게 좋은 거고요. 좋은 게 좋은. 저는 좋은 건 좋은 사람한테만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생각은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은 안 하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애써 안 해요. 이쪽이 더 좋다는 거고. 네. 애써 안 하고 저는 애써 부정하려는 거를 깨고 일부러 드러내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죠. 네. 아무튼 그래서 네 그럴 때인 것 같기도 하고 범기님 말대로 휴식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휴식은 어떤 형태로든 본인이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걸 가지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정말 그러다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뭔가가 집에 택배로 배달이 왔어. 아니면 본인이 정말 기대하는 뭔가가 뒤에 있어. 그래서 그걸 할 그 희망과 기대에 막 차 있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밝고 되게 예뻐져요. 네, 저 스스로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왜 예뻐지면은 너 요즘 연애하니?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 그 누군가를 만날 생각 그 사람과의 사랑 때문에 너무너무 즐거운 거거든요. 그 사람 삶이. 그러니까 뭔가 그런 재밌고 희망차고 뭔가 기대되고 그런 좋은 취미나 그런 것들을 쓸데없이 쇼핑해서 돈 깨지지 마시고요. 적당히 별로 데미지가 없는 선에서 그런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영화를 본다거나 뭐 뮤지컬 같은 걸 챙겨 본다거나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뭐 저희 뭐 오더라 방송 2주마다 하니까 이것들 어떻게 떠드나 2주 후에 들을 수 있겠구나. 이번에 재밌었는데 다음 주에 유튜브에 뜨겠구나. 이거 MP3로 담아서 핸드폰에 넣고 다녀야지. 그러면서 픽픽 웃으면서 다닐 수 있잖아요. 큰 게 아니라 아주 그런 작은 사소함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의 힘만으로도 그냥 부정적인 느낌, 부정적인 생각들은 또 어느 정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또 고민을 여러 가지 재밌는 거를 이번엔 또 약간 성격이 또 지난번이랑 또 살짝 다르네요. 나 오늘 좀 진지한 것 같아. 처져서 진지한 거야? 진지해서 처지는 거야? 진지해서 처진지야 진지처야. 진지 쳐드세요. 진지. 냠냠냠. 쩝쩝쩝. 자, 그럼 우리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쉬어야겠어. 계속 여러분들 고민 나눠볼게요. 너의 사생활이 궁금해. 너의 마음속이 궁금해. 너의 하루 어떤 이야기들로 가득한지 궁금해. 성우 홍범기와 신용우 함께
포드 라디오. 네, 저희 달콤 쌉싸름 고민 상담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지 쳐 드삼. 드시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가 아니죠. 이제 벌써 몇 제가 먼저 번째네? 다섯 사연 번째네. 고민 날려드릴게요. 받아보세요. 네. 네. 고민 그새 올렸어? 고민 서브. 그새 올렸어? 뭘 올려요? 전기장판. 아니 왜 자꾸만 슬금슬금 안 올렸는데? 올려? 늙은이가? 오늘 나 지금 처져 있어서 아무것도 지금 발가락도 꼼짝 안 했단 말이야. 그냥 오래 앉아 있어서 뜨거운 거니까 엉덩이 좀 떼어줘. 발은 좀 절로. 상담하느라고. 저쪽으로 내가 나 있는 쪽 아닌 쪽으로 발을 좀 치워주면 좋겠어. 나의 섬소 목적을 왜 그래? 무시하는 거야 섬소 목적을? 아니 발에 땀이 좀 많이 나나 봐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아까 컨테이너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발자국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장판에. 야 그렇더니 지금 전기장판에서 양말을 말리고 있는 추세야. 족적을 남기는 거죠. 족적. 사람을 어디 가나 족적을 남기게 되거든요. 컨테이너 안에. 그럼요. 언제 발견되려고? 이 집 팔 때. 이 집도 아니지만 이집트님 이 컨테이너 지난번에는 저기 뭐였죠? 뭐요? 저는 뭐요? 에스키모였던 이제 에스키모는 이집트인가요? 28. 네, 알겠습니다. 자, 백규린님이 보내주신 누구라고요? 백규림 네. 님이 보내주신 고민입니다. 제 차에 타실래요? 안녕하세요, 용님먹이님. 사실 전에 한번 오보라에 사연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뽑히지 않았거든요. 소심한 전 쭈구리가 돼서 청취나 계속 해야겠다 했는데 용우님께서 뭐 커뮤니티에 올려주신 영업글을 보고 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영업글이 또 하나 건졌네. 안 돼도 자주 보낼 거예요. 그럼요. 제 사연이 용우님과 번기님께 닿는 그날까지. 그럼요. 제 고민은 다름 아니라 바로 장롱 면허입니다. 저는 3년 전에 운전면허를 땄는데요. 마침 그때부터 면허 시험이 굉장히 간소화돼서 운 좋게도 단 한 번만에 시험에 합격했어요. 제가 워낙 운동신경이 없어서 부모님께서 몇 번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애초에 학원비를 두둑히 주셨는데 덕분에 용돈 벌었죠. 돌려드려야지 이 사람아. 손익금 땡겼네? 돌려드려야지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성적도 제법 좋았습니다. 필기도 실기도 아주 우수하게 단번에 통과했죠. 도로주행? 저한텐 껌이었습니다. 전 그렇게 제가 베스트 드라이버가 된 줄 알았죠. 허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지금 홀로 상경에 있는데 제가 시험을 보는 한적한 지방과 달리 서울의 도로는 너무 무섭습니다. 길을 몰라서 내비게이션을 봐야 하는데 눈앞에는 차들이 휑휑 다니고 지하도도 모르겠고 버스 전용 차도도 모르겠고 덕분에 벌금도 몇 번 냈습니다. 처음에는 친척자로 연습을 했는데 사고의 위기가 몇 번 일어나자 너무 무서워서 운전을 못하겠더라고요. 시험을 볼 때만 해도 전 제가 주차의 신인 줄 알았거든요. 그때는 주위에 차가 하나도 없어서 주차라인만 덩그러니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운전면허증은 개시 며칠 만에 장롱 속에 봉인되었답니다. 난 버스랑 지하철만 타면 된다고 자기 위로하지만 그래도 있는 걸 못 써먹으니까 아쉽습니다. 친구들이랑 여행 갈 때 차를 렌트해서 운전해 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요. 운전을 잘하기 위한 노하우 같은 건 없을까요? 그리고 두 성우님께서는 운전을 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운전 잘하는 남자는 여자들의 이상형 중 하나잖아요. 주차권 잃어물고 한 손으로 폭풍 후진 가능하신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고민 상담 주세요. 가능하죠. 아 고민 상담이 아니라 자랑질하지 말고 상담. 아니 질문이 가능하시라고 했어. 그래요. 그래요. 가능하죠.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이거 이 장롱 면허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장롱을 할까요? 저 꺼내요. 그러니까 욕을 그렇게 먹으면서도 운전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긴 해요. 네. 일단 차가 지금 없잖아요. 일단 차를 사라. 자기 차가 없으면 일단 운전할 기회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운전자라면 누구나 사고의 큰 위기나 혹은 사고를 겪게 되면 움츠려들어요.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도 운전하기가 굉장히 싫어지고 겁이 나거든요. 예. 근데 또 지나면 또 괜찮아져요. 사실 저는 옛날에 다들 그래도 잘 따던데 필기는 한 번에 합격했어요. 근데 거짓말. 아니 필기는 합격 정말 커트라인 딱 걸려서 정말 딱 그건 믿어지네. 합격했는데 그 다음에 필기를 코스조차도 통과를 못. 코스를 5번 떨어졌어요. 실기 코스 그땐 코스 주행 2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 맞아. 코스를 5번 떨어졌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에서 못 땄어요. 저 외국에 잠깐 공부하러 갔을 때 그때 외국에서 땄어요. 왠지 불법을 저지르는 느낌? 아니 불법은 무슨. 거긴 오히려 더 철저해요. 경찰이 옆에 타거든요. 근데 아무튼 굉장히 빨리 따신 거 축하드리고요. 정말 운전을 잘하고 싶으면
운전을 많이 해봐야 되고 겁내면 안 되고요. 일단 요즘에 보니까 여성 운전자 여성이시죠? 그럼요. 네, 여자들이 네. 여성분들은 조심해야 돼. 여성인지 남성인지 그러니까요. 구별을 좀 잘해야지. 네, 합시다요. 여성분들 요즘에 그 뭐 연수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건 필수예요. 연수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고 그리고 본인 차가 있으면 본인 차로 연수도 해주고 아니면 그 연수해 주시는 분이 차를 갖고 오긴 하시는데 일단 본인 차가 좋겠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 말은 말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말씀은 네. 저님의 말씀은요. 차가 꼭 필요한 상황이 돼서 차를 사서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일단 뭐 면허라는 거는 그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 법적인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사실 그 면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운전 실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필요로 할 때 그때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고 뭐 친구들과 놀러 갔을 때 렌트카 뭐 그런 거는 뭐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뭐 여행이 덜 즐겁고 더 즐겁고 하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정말 차를 몰게 됐을 때 중고차 뭐 많이들 주변에서 아마 그럴 거예요. 중고차를 사서 일단 여기저기 들이받더라도 중고차로 부담 없게 운전하고 그다음에 네 차를 사라 그럴 때도 있을 텐데 그때 뭐 차를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고민 올려주시고요. 그럼 차에 네. 대해서 제가 또 상담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본인 차가 있어야 운전이 늘게 되고 아니면은 뭐 부모님 차라도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면허를 따고 와서 한동안 대학 졸업하고 성우 공부하면서 낮에는 부모님과 함께 장 보러 다니고요. 저녁에는 학원에서 강의했거든요. 낮에 정말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웬만한 쇼핑센터는 다 가봤어요. 운전 항상 제가 어머니 옆에 보시고 어머니가 또 옛날에 저 피아노 선생님이셨거든요. 얼마나 무서운지. 뭐 길 가다가 왜 제일 오른쪽에 버스들 맨 오른쪽 가에 버스들 서는 칸에 같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익숙치가 않으니까 바로 왼쪽 차선으로 못 가고 그러면은 위험해. 그러면 어머니가 뒤에 옆에서 왜 죽은 차 앞에 서가지고 뭐 하냐고 죽은 차 앞에서. 어머니 과격하죠. 예, 남자 새 키우면 그렇게 되나 봐요. 우리 어머니 음악 전공하셨는데도 막 그러세요. 그래갖고 막 욕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배웠는데 그러고 나니까 운전이 십더이다. 예. 일단 버기님 운전 잘하시나요? 저는 조금 뭐랄까 착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아니 항상 뒤에 코스프레 착한 코스프레 뒤에 이제 부모님 타고 계시다 옆에 애가 타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운전하거든요. 그건 좋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예, 그게 운전을 하면서 물론 가끔 가다가 과격해서 이렇게 팍팍 갈 때도 있는데 이게 과격해서 80? 아니 가끔 요즘 좀 과하게 할 때가 있어. 네. 네. 근데 이게 운전이란 건 그 말 그대로 마이웨이라는 그 마인드를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건 내 차선이야라는 생각이 없으면 안 이게 되죠. 서울 대도시에서는 굳이 규림씨뿐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운전하기에 상황이 좋지가 맞아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규림씨가 운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운전을 못하게 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림씨는 그냥 내 길을 간다. 대신 다른 차가 방해가 되면 안 되겠지만 본인이 갈 수 있는 길과 본인이 할 수 있는 규범 그다음에 방법들만 정확히 지키시면 맞아요. 사실 운전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정확한 지적이시죠.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 주변에서 겁을 주니까 겁을 먹는 거지. 그거를 맞아요. 버스 자기 갈 길 가는데 어떻게 옆에 버스야? 어떻게 버스 막 이러는. 해코지하지 않아요. 그냥 내 갈 길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게 겁먹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사실. 운전 습관은 정말 아까 번기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옆에서 누가 같이 가는 사람이 자면 운전 더 잘하거든요. 맞아, 그건 저도 그래. 옆에서 옆 사람을 재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저 운전을 해요. 편안하게 브레이크도 밟고 그 발진도 안 하고 물론 저 혼자 겁나 잘해요. 뭐라고요? 그래서 진짜 잘해. 급하게 가야 될 때는 저도 뭐 사정없이 밟긴 하는데 평상시 습관은 약간 속된 말로 할아버지 운전이라고 하나? 그렇죠. 그러긴 하는데. 예, 아무튼 일단 차 사고 나서 얘기합시다. 차 사고. 차 구하고 나서 사고. 네, 차를 구한 다음에 차 사고 내면 안 되고요.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권 더러우니까 입에 물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입에 문다? 더러워. 나도 그래 물면서 항상 생각해 이게 깨끗할까? 더러워. 기계에서 나왔으니까 그래도 괜찮겠지. 더러워.
손으로 준 게 아니잖아요. 기계가 더러워요. 그러네요. 근데 손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맞아. 그때 주석권 입으로 이렇게 뽑아요? 여자들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한다면서요? 말도 안 되게. 뭘? 이렇게 백할 때 어. 보조석에다가 팔 딱 올리고 뒤를 딱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그 환상이야. 뭐, 바보 아니야? 후진 카메라는 괜히 달았어? 요즘은 차에 후방 카메라 다 있어서 그래요. 뒤에 안 돌아봐도 되거든요. 운전 못하는 애들이 뒤를 보는 거예요. 사이드 미러랑 백 미러만 봐도 사실 다 돼요. 그런 건 조금 카메라 싼 차다. 없어도. 이런 얘기 좀 아 그렇지만. 얘가 좀 없이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아니고 그리고 팔 뜨고 올려서 후진을 하려면 팔 근육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멋있어 보여요. 좀 둥둥 걷어 올리고 팔 근육이 빡 핏줄이 서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올리기가 민망해서 잘 안 올려요. 그래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일수록 핏줄이 잘 서죠. 할아버님들이 팔에 그렇게 핏줄이 많으시더라고요. 얼마나 섹시해요. 주름도 많으시고. 나도 늙을 텐데. 섹시해요. 네. 자 다음 고민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자, 흰보미님께서 고민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는 것 같은데요. 제 사연이 공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답답해서 말해봅니다. 말해봐 뭔데. 다른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에요. 요즘 완전 고3들 러시군요. 지금 이맘때쯤에 많은 친구들이 그렇듯이 진로 고민할 텐데요. 진로 고민! 진로 고민! 서울대 플룻. 참이슬. 다른 진로 고민하지 마. 다른 얘기인데요. 참이슬 처음처럼. 자, 미안해요. 저도 비슷한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학교는 인문계가 아니라 흔히들 말하는 특성화고 전문계고 실업계고라 불리는 공고에 다니고 있어요. 진짜 좋은 데 다녀요. 나라에서 많이들 고조를 밀어준다고 해서 중학교 3학년 때 공고로 오게 되었어요. 성적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고 딱히 공부에 열정이 있었던 것도 없진 않았지만요. 1학년과 2학년 때는 그다지 큰 문제 없이 다녔어요. 사실상 취업하기 위해 들어오게 되어서 진로 고민은 그 당시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회사에 8월 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더라고요. 저는 취업만 되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라고 절대 생각 못하고 아르바이트나 제가 직접 돈을 번 적이 없어서 적금하기도 어려웠고요. 그래도 꾸역꾸역 회사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견뎠어요. 근데 회사에 입사하기 몇 개월 몇 개월 전부터 그렇게 써 있어 여기에. 근데 회사에 입사하기 몇 개월 전부터 설계나 건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로 상담을 받았어요. 학교 진로 선생님이 아니라 외부 선생님한테요. 솔직히 학교에는 털어놓기 좀 힘들더라고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 건축 분야로 가도 후회하지 않을까라고. 물론 지금 건축회사 경제도 별로 안 좋고 여학생은 취업도 힘든 상황이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돈을 아주 조금 벌어도 좋으니까 그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후로 장래희망이 전혀 없었거든요. 꿈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죄송해요. 아까 제가 다른 페이지를 살짝 본인의 읽어서. 실수를 은근슬쩍 넘어가는 저 아름다운 행위. 형이 웃어서 뷰티풀해요. 정말 설계하고 싶다는 꿈이 생기니까 망설임이 없었던 것 같아서 10월 달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당연히 선생님들은 싫어하시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늦었지만 즐겁게 학교 다니고 다시 자격증 따고 대학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모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는 다른 길을 생각해보라고. 건축은 남성들도 취업이 어려운데 여자는 오죽하려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도 사실은 알고 걱정해주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건 알지만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물론 취업이 잘 되는 쪽도 생각하고는 있어요. 아무리 좋은 대학교 나와도 취업이 안 되는 것이 지금 현실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습을 위주로 하는 학교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론 위주보다는 실습 위주로 배우는 것이 저에겐 더 유리할지도 모르니까요. 신용호 성우님, 홍보기 성우님, 정말 원하던 걸 알았는데 그걸 포기하는 게 맞는 건가요?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유유. 자, 봉기님. 좋아하는 것을 가지십시오. 좋아하는 것을? 네. 홍범기를? 네. 내라고? 나 방금 내라고 했어? 큰일이야. 이제 그러면 홍범기는 신범이 거? 소주? 좋아하는 것을 가지세요, 네. 봉희님. 좋아하는 것을 갖기에도 부족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 그래요. 고등학생인 거예요? 네. 그러면? 그쵸. 근데 학교에서 취업을 이제 도와주니까 그쪽으로 갔나 봐요, 먼저. 그죠? 네, 고등학생인가? 그렇잖아요. 아닌데? 맞나? 맞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 얘기가 미안했던 거지. 학교 쪽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해줘서 취업을 했는데 네. 이제 갑자기 자기 꿈이 생긴 거지. 그래서 학교에 미안해서 말을 못 하다가 회사도 어쨌든, 관두고. 그래서 어쨌든 자기 꿈을 쫓아서 다 관두고 다시 건축 쪽 공부를 하려고 다시 하는데
이제 가족 뭐 이모님이라든가 가족들이 말리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지 말아라. 가기도 힘든데 왜 그러냐. 아직은 저도 잠깐 건축적으로 잠깐 진짜 잠깐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진짜 잠깐이나 뭐 정말 잠깐. 재밌겠다 어허. 싶어서 갔었는데 네. 책을 몇 권 이렇게 훑어보고 대충 보다 보니 그냥 관심만 가질 수 있는 분야구나라고 해서 바로 유턴을 해서 돌아왔었거든요. 글쎄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관심을 갖고 좋아하시는지는 사실 판단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일단 한번 좋아하시는 거면 가보시고 가져보시고 그게 어떤 것인지 직접 만져보세요. 만지고 난 다음에 그게 내 물건이 아니구나 하면 놔주면 되고 이건 진짜 내 거야 하면 더 꽉 잡으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고등학생이고 시간이 째깍째깍 많죠. 많죠.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사실 아까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저희 녹음 들어오기 전에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네. 직업이 대충 세봐도 10대까지는 되시는 분이 계셨어요. 20가지가 이상이죠. 네. 이게 어떤 것을 나중에 그분 한번 모셔야 될 것 같다는. 하나를 가지는 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맞아요. 한 개가 10개 중에 한 개일 수도 있고 100개 중에 한 개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더 애써서 많이 가지는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고 맞아요. 이 분야에 한 분야의 노력을 100개를 쏟으시면 이 분야의 탑이 되시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가까이 저희 형도 그래요. 저희 형도 원래는 체육교육학과 나와서 테니스 전공으로 들어갔다가 패션을 부전공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요리가 좋아서 요리하고 그래서 지금 셰프 하고 있거든요. 뭐야? 이렇거든요. 패션 회사에도 다녔었어요. 현실은 이래요. 네. 고등학교 때 시작을 뭔가를 하셔서 그거를 평생 끌고 갈 확률은 진짜 맞아요. 희박합니다. 우리도 고등학교 때부터 성우 되고 싶었게? 난 그런 생각 없었는데. 저도 그런 생각 없었어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거는 정말 꾸라고 있는 거고 그걸 쫓아갈 수 있는 권리와 저는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본인에게 다 있는 거고 아직 그거는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할 수 있는 건데 게다가 지금 아직 고등학생이시고 뭐 지금 대학생이어도 같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모님은 당연히 그런 말씀 해주시라고 있는 분이에요. 가족 중에 그런 어른들은 당연히 혹여나 너무 돌아가서 힘들지 않을까. 우리 보미님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옆에서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는 거고요. 물론 뭐 섭섭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꿈을 지지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시지 않으니까 섭섭할 수는 있겠지만 만일에 보미님 조카가 아마 그러고 있어도 그런 얘기 하실걸요?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해요, 사실은.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제 생각은 뭐 이미 다니던 회사는 일단 접으셨다니까 일단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을 해서 하시다가 돈을 모으든지 아니면 어떻게 추천을 받든지 공부를 더 건축적으로 해서 뭐 외국을 나가서 공부를 하신다거나 뭐 그러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로 그쪽에 관심이 있다면. 이게 사실 건축적으로 가다 보면 대학 쪽도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그렇죠. 네. 가야죠 일단. 아마 고등학교만 나와서는 크게 선택의 폭이 굉장히 선택지가 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과는 뭐 건축과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네. 보미님은 사실 이게 걱정할 게 없네요. 이게 고민이 저는 건축을 한 3년 정도 공부했는데 적성에 너무 안 맞아요. 이러면 고민인데 이건 아직 사실 고민이라고 말하기. 그러니까 건축이 아니라 다른 걸 3년 정도 하셨는데 이제 네. 그게 아니에요라고 하신 거니까 고민은 고민이죠. 고민이긴 하나. 충분히 고민될 네. 수 있어요. 그리고 대학을 안 가고 바로 사회로 진출하는 어떤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더 불안하실 수도 있고요. 그 불안한. 그리고 제가 아는 친구 중에도 고등학교 때 여자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 공고 고등학교 때 여자기도 했는데 남자가 돼. 그러니까 여자인데 공고하면 보통 남학생들이 비율이 훨씬 많은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건축과를 나온 친구가 있는데 지금 성공하고 있어요. 누군지는 프라이버시를 위하여 밝히지는 않겠는데 그래요. 너무 잘하고 있고 그렇게 자기 길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지금 보미 친구랑 상황이 똑같은 것 같은데 물론 뭐 그 친구는 계속 건축을 했지만 그렇게 뭐 정말 길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선택해 가면서 두드려 가면서 힘이 잃지 않고 선택을 하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 본인이 원하는 길이 나중에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좀 비관적일 수 이거 뭐 아까랑 그런 거 부정적인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마지막에 정말 이렇게 무슨 천국의 문이 열리듯이 나의 그 꿈의 그 종국의 어떤 그 문이 쫙 하고 열리진 않아요. 그냥 계속 선택과 그리고 고민과 방황과 그리고 희망 그 꿈을 이루려는 노력과 희망의 연속일 뿐이거든요. 진지하다. 아니 그 생각해 보니까 그냥 막연히 어린 친구가 제 꿈은 이건데 막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이 그런 거야. 인생. 어렵네요. 저는 이 코너 이제 끝났나요? 네. 이제 끝내야죠. 네. 우리 너무 오래 했어요. 저는 다음 코너에 제가 고민을 보내야겠어요. 저는 이 고민 상담 코너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참 사실 고민을 들어주는 거는 너무 좋은데 네.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근데 다음에 고민 상담 제가 사실 써보려고요. 전 너무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보내는 여러분들이 청취자분들이 보내는 고민들이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과도 굉장히 맞닿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재밌어요. 남의 고민이 아니야. 제 고민이기도 하죠. 그 우리 프로그램 취지가 그거예요. 답을 잘 모르겠어. 오늘 선생님들이 많이 나올 시간이 없었네요. 우리 선생님들 그때 너무 천식이 심하시더니 그래요. 출연료, 건강 뭐 이런 거 여러 저희가 가지로 좀 그분들들이 출연료가 부족해서 그래요. 다 부를 수는 없었어요. 아무튼 보미님 화이팅하세요. 고민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그밖에 고민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이 계세요. 김나연님, 뭐 정혜린님 네. 외에 뭐 한 100만 명 계신다고 하는데 그 중에 몇 개 추려봤어요. 갈수록 안정된 거짓말하고 있어요. 좋네요. 자, 그리고 사연 보내실 곳 안내해 드릴게요. 오버더라디오 블로그.naver.com 뭐 OT 라디오 메모 게시판 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검색창에 오버더라디오 영어로 영문으로 치시면 블로그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오셔도 되고, 네, 어쨌든 검색해서 알아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래. 메일로 otradio@naver.com으로 알아서 사연 보내주세요. 여러 가지 사연, 뭐 고민 사연, 그리고 저희 요즘에 지금 모집하고 있는 편의점 사연 뭐 많이들 보내주시고,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보면 재밌겠어요. 그런 거 얼마든지 좋으니까 저희가 네. 보고 비웃거나 뭐 이렇게 이게 뭐야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뭐 너무너무 감사하게 경기님이 소중하게 받고 용우님 있으니까. 진행하시는데 방해되니까 빼주세요. 뭐 이런 거 보내주셔도 돼요. 충분히 받아들일 의견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좀 보내주세요. 네. 근데 저기 앉은 멋쟁이 두 남자 자꾸 나의 맘 후끈 달아오르게 해. 어쩔 수 없잖아. 그래 오늘 밤도 그대와 홍범기 신용우 함께해요. 성우 팬이라면 함께해요. 본방으로 들으면 좋아요. 너와 나 over the radio. 오버더 라디오. 네, 그래서 저희 오버더 라디오 6회. 버퍼링 걸렸나요? 네, 여러분 씨. 유튜브 용우 씨 오늘 좀 지쳤어요. 유튜브가 기타 아니라 좀 뭐죠, 쳐줘요. 우리? 기타요? 네, 연주 좀 해줘요. 나 너무 지쳤어. 역시 타악기는 기타죠.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좀 영혼이 정화되는 소리네요. 아프리카 저 깊은 곳에서
영혼이 정화되는 소리였어요. 헤이야. 한다이야. 아. 오늘 오브 더 라디오. 네. 오늘은 정말 저는 정말 차분한 방송. 지난 방송과 너무 대조적으로 한날에 같이 했나 싶을 정도로 의심이 될 정도로 훅 떨어지네요. 용호님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제가 좀 쉬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요. 생감자로 만든 포테이토 칩. 너무 옛날 광고다. 드세요. 용호님 노래 하나 해주면 안 돼요? 노래요? 노래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정말 쥐약인 게 노래를 못 외워요. 노래를 못 외워요. 가사를 몰라요. I close my eyes around, around, gone. 야, 이거 이 노래잖아 그거. 네. 해볼래요? 가사 다 했잖아 방금. 그다음 그래요. 기억 안 나. 아, 바보 같은. 자, 그래서 네. 저희 뭐 네. 정말 이번 방송도 역시나 고민 상담으로 너무 네. 지쳐서. 난 고민 상담 재밌는데요. 여러분 많이 보내주세요. 네, 많이 보내주세요. 전 더 지쳐도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이 창밖에 공사 중 가림막이 떴어요? 허허? 떴어요. 이 뜻은 집이 뭔가 하고 만들어지고 있다. 있다는 네. 만들어지고 있다는 우리가 이제 이 컨테이너를 벗어나 네. 언젠가 저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네. 어떤 집이 지어지고 있는지 가림막 뒤를 볼 수가 없네. 가림막이 그닥 높은가요? 낮은가요? 그것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뭐 가림막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아주 높다고. 겁나 야 아주 높다고 겨드랑이 롯데월드 짓고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쭉 찢어서. 예? 롯데월드. 자 가림막 뒤에 집을 상상하며 더 이상 찬바람이 불기 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갈 수 있겠죠? 네, 그럼요. 우리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편의점 사연도 여전히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우리는 사실 지난번에 우리 라면 끓여 먹었잖아요. 네. 김치볶음밥 좀 할 줄 아나? 김치볶음밥? 네. 그걸 말이라고. 김치볶음밥도 전문이지. 정말요? 김치볶음밥 그럼요. 어떻게 만들어요? 김치를 볶은 다음에 밥을 넣고 볶아요. 그 다음에 정말 배고플 때 맛있게 먹으면 돼요. 끝이에요. 그래서 맛있게 느껴지는 거군요. 그럼요. 정말 배고플 때. 완전 배고플 여러분 지금까지 오버 더 라디오 때. 홍범기였습니다. 신용우도 있었고요. 정말? 진짜 오늘 완전 다운됐군요. 아니에요. 다운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11월. 여러분 저희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네. 범기 형이 해주는 김치볶음밥이나 기다리면서 김치가 없어. 이런 씨. 그럼 뭐 밥도 할수 없어. 있어? 밥은 그 지금 편의점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 뭐 먹을 거 그러니까. 사갖고 오는구나. 사실 라면도 진짜 겨우겨우 구한 거였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 해줄 수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뽕짝이네. 아무것도 없어요. 화장실 물 내리는 것 말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야 노래 하나 만들겠다. 아무것도 없는 오버 더 라디오. 그지가 따로 없구나. 뭐라도 만들어 와봐. 뭐라도 만들어 와봐. 알았어. 정말 나가. 내 나가서 뼈를 뭐라도 깎아서라도 만들어 와. 뭐라도 만들어 오겠어.